안녕하세요.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송윤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하여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홍천군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을 어떻게 할지 한번 알아보시겠습니다. 제안하기 전에 무엇을 제안할까 생각해 보기 전에 저희가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왜 제안을 할까요? 왜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시행할까요? 주민, 나와 내 이웃을 위해 우리가 참여하여 예산을 운영합니다. 예산 편성에 영향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일이지요. 이 모든 단어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공공성입니다. 우리 주민을 이롭게 하는 것, 그리고 예산을 운영하는 것, 우리가 참여하는 것 모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겠지요. 제가 공공이 무슨 뜻인가 하고 한번 찾아봤더니 공평할 공자에다가 이바지할 공자를 쓰더라고요. 공평하게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함께 누리고 함께 이바지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공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제안을 하는가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생각해서 제안을 하셔야겠지요. 우선 저는 나와 내 이웃의 불편이나 필요사항에서 출발하실 것을 제안합니다. 불편한 것이 있다면, 그리고 이것이 나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해소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된다면 그것을 해결할 만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보고 그것을 반영해서 우리의 불편을 해소하면 그게 바로 공공성을 확보하는 일이겠지요. 참여예산 제한 사업은 공동의 목적을 이뤄나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 공동체의 공동적인 목적을 이루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좀 명심하시고 이 사업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하이니히 법칙이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대 29대 300이라는 숫자로 유명한 법칙입니다. 이 허버트 윌리엄 하이니히라는 사람은 미국의 손해보험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손실통제부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하는 과정에서 이런 한 가지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고를 관찰을 해보니 하나의 큰 사고, 대형 참사 이런 것이 발생을 하면 그 전에 이미 같은 이유로 인하여 경미한 부상을 입은 사람들, 작은 사고들이 29건이 있었고요. 그 뒤에는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부상을 입지는 않았지만 같은 이유로 인하여 아찔한 순간, 다칠 뻔한 순간, 사고가 날 뻔한 순간을 겪은 일들이 300번에 걸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한 번의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이 300번의 작은 불편들이 있을 때 그때그때 해소해줘야 하겠지요. 이런 측면에서 주민참여 예산 사업에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겪은 작은 위험, 아찔한 순간들 이런 것들이 언젠가는 나비 효과가 되어서 아주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것을 예산 편성에 내가 영향을 미쳐서 더 좋은, 더 안전한 우리 주역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주민참여 예산 사업에 제안에 참여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제안서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홍천군 주민참여예산 국민 제안서를 받아보았는데요. 두 가지 양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온라인 공모사업 제안서고 또 하나는 지역회의 수기를 위한 읍면 취합을 위한 제안서입니다. 보시면 제안자 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 그리고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그리고 제안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또 제안 사업의 사업명, 사업 대상, 수혜자가 되는 사람, 위치, 사업 목적이나 제안 취지, 사업 내용, 필요성 및 기대 효과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내용 항목이 동일합니다. 약간의 다른 안내사항이나 접수 방법의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같은 내용을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하나의 양식을 가지고 동시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안서 양식을 좀 훑어보겠습니다. 사업명에는 사업 내용이 잘 전달되는 이름, 내가 무엇을 제안하는가가 드러나면 좋습니다. 그리고 사업 대상, 수혜자에는 누구에게 혜택이 돌아가는가가 중요합니다. 앞서 말한 공공성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집 텃밭에 꽃밭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꽃밭이 주민들이 같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공공성에서는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예산 편성에서도 조금 멀어질 수가 있고요. 예산 편성이까지 이어지기 위한 사업 제안을 위해서는 사업 대상 수혜자가 누구인가, 나와 내 이웃 전체인가 이것을 한번 고려해 보시고 또 누군가 취약계층, 노인들 혹은 어려움을 진짜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한 사업이라면 우리 지역사회의 복리 증진에도 도움이 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의
설령 수혜자가 아니라도 동의를 구할 수가 있겠지요.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치를 적도록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적어주실수록 좋습니다. 주소 또는 지도를 삽입함으로써 위치가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업 목적이나 제안 취지에는 왜 이 사업을 제안하는지를 밝혀주시면 됩니다. 불만이나 그것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것을 잘 적어주시면 됩니다. 사업 내용에 있어서는 여기 제안서 자체에 안내말이 써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업 내용 작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단순한 아이디어 제시도 가능합니다. 우리 일반 시민들은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행정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설계해야 될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지요. 그런 경우에는 아이디어를 주시면 그걸 통해서 더욱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홍천군청에서 좀 제안을 해주실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작성이 어렵다 하면 나와 같은 불편을 겪는 사람들과 모여서 불만 워크숍을 함으로써 사업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경우에는 사업 대상, 사업량, 추진 방법, 소요액, 비용 등에 대해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시고, 필요하시면 세부계획서를 쓰셨다면 그런 것을 별도로 첨부해 주셔도 좋습니다. 필요성 및 기대 효과에는 이 사업을 왜 필요한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 전체적으로 보실 때 6하 원칙이 잘 드러나면 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미 배운 원칙이지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가 잘 드러나면 됩니다. 아마도 내년도 예산 편성에 어디서냐면 홍천군 내에서 누구에게, 우리 주민 모두, 혹은 어떤 취약계층, 혹은 또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제공할지를 이 제안서에 담아주시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에는 사업 내용이 잘 전달되는 이름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를 가져왔어요. 폐지수거 어르신 안전망 구축이라는 사업 제목. 어떤 사업인지 바로 아시겠죠? 누구에게? 폐지수거 어르신에게 무엇을? 안전함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또는 찾아가는 장난감 도서관. 장난감을 빌려주는 곳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장난감이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있는 곳 혹은 보육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오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또는 우리 마을 향토문화자원 복원 및 쉼터 조성, 이렇게 하면 우리 마을에 있는 자원을 복원하고 쉼터를 조성하자, 이런 식으로 제목만 봐도 저희가 어떤 사업인지 잘 알겠지요. 이런 사업들 명을 사업 내용이 잘 드러나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중에 홍천군 사례를 제가 몇 가지를 찾아봤어요. 마을 안길 보행자 보호, 또 괄호 열고 과속 방지턱이나 속도 제한 표지판 등이라고 쓰셨네요. 어디에? 마을 안길에 누구를 위하여? 보행자를 위하여 무엇을? 과속 방지턱이나 속도 제한 표지판을 해달라라는 좋은 사업명이 있더라고요. 또는 홍천군 관내, 어디냐면 홍천군 관내에 무엇을? 버스 승강장 표지 및 버스 정류장을 설치해달라, 이런 좋은 사업을 가지고 제안하신 사례가 있어서 제가 소개를 드려보았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사업 대상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업들 관련해가지고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아요. 폐지수거 어르신 같은 안전망 구축 같은 경우는 폐지수거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이 어르신들 때문에 사고의 위험을 겪을 수 있는 야간 운전이 많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겠지요. 또는 찾아가는 장난감 도서관이라고 하면 아이들과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들 혹은 아이들을 교육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을 안길 보행자 보호라고 하면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또 홍천군 관내에 버스 승강장 표지나 정류장 설치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 혹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만 하는데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수혜자를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위치를 보겠습니다. 네, 홍천군 성내동 주민들께서는 교량을 설치해달라는 주민참여 사업 제안을 하셨었어요. 여기에 위치를 성내동 1019-1이라고 자세히 주소를 적어주셨네요. 또 하나는 무궁화공원 안전을 위해서 시설을 보수해달라라는 사업을 제안하신 분께서는 구체적으로 지도를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삽입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것 제안서를 받아본 담당자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혹은 나가서 한번 보기 위해서는, 실사를 나가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겠구나 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 목적이나 제안 취지를 어떻게 작성하실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수거 어르신 안전망 구축의 예를 들었는데요. 여기 제가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새까만 겨울 밤길 걷는 폐지 노인, 교통사고 잇따라, 이런 제목의 기사였는데요. 폐지를 줍는 노인들이 새벽이나 야간 수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두워서 운전자들에게 잘 보이지도 않고, 또 노인들이다 보니 거동이 빠르지 않는데 거기다 짐까지 있어서 순발력이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 많은 사고가 있었다고 해요. 이럴 때에 폐지 줍는 노인들을 위해서도,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겪을 수 있는 운전자들을 위해서도 안전망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런 내용을 기사를 인용해서 써주실 수도 있고요. 통계를 인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홍천군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 관련 설문조사를 매년 해서 홈페이지에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천군을 비롯하여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조사를 매년 해서 그 결과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또 누군가가 또 겪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주민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무엇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을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 우리 지역 주민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구나 라는 것을 수치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제안을 할 때 이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이 더 있다라는 것을 보고서를 통해서, 통계 수치를 통해서 증명을 하시면 사업 취지에 대해서 보다 큰 설득력을 가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홍천군뿐만 아니라 저희 국가적으로도 통계청에서 많은 통계 자료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사회지표, 인구동향, 인구이동 결과, 고용동향, 지역별 고용조사, 가계동향조사, 혼인 이혼 통계, 국민의 삶의 질 보고서 등등 많은 자료들이 통계청 홈페이지에 가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사업 제안을 하실 때 한번 참고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이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써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 작성이 어려우시면 단순한 아이디어 의견 제시도 가능합니다. 우리는 공무원이 아니기도 하고 행정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고, 혹은 불편이 매우 크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 하면 좋을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일단 앞서 말씀드린 불만 워크숍을 진행해 보실 수가 있겠지요.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 한번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모아볼 수도 있고요. 혹은 검색을 통해서 다른 자치단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을 대처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아이디어가 있다면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사업 대상과 수혜자, 사업량, 추진 방법, 소요액 등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집행을 하면 어떤 효과가 기대된다, 우리 지역이 어떻게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써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폐지수거 어르신 안전망 구축을 하면 안전교육을 제가 사업 내용으로서 제안을 했다라는 경우에는 안전교육을 통해서 참여자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용품 지급을 통해 폐지수거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대 효과를 써주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찾아가는 장난감 도서관 같은 경우는 명유와 발달에 적합한 장난감을 대여함으로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절감할 수 있다.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좋은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혹은 보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조금 더 이렇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등등의 기대 효과를 써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마을 향토문화자원 복원 및 쉼터 조성 같은 경우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고 또 마을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라는 기대 효과를 써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주민참여 예산 사업 어떻게 착안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발전시켜서 어떻게 사업 제안서를 쓸 것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하임리 법칙 말씀드렸는데요. 내가 겪은 불편, 내가 가진 불만, 이런 것을 표출하고 해소하는 것이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더 큰 사고를 방지하고요. 또 우리 모두가 조금 더 편안하고 편리한 환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또 더 좋은 우리 홍천을 만들 수 있도록 좋은 주민참여 예산 사업 많이 제안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